나는 면접을 저는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엄마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실제 있습니다. 돈은 가급적 안 쓰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10가지는 조금은 기본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수장입니다. 찍었다가 폭망해서 다시 찍어요. 오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업 시장에도 약간 변동이 있죠. 그래서 취업 시장에서도 실제 보면 여러분을 직접 만나 가지고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기업 설명회, 채용 설명회도 엄밀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SK나 이런 그룹에서 이미 발표했는데 면접도 이제 직접 만나서 하기는 애매하니까. 왜? 진짜 아직까지는 우리 조심조심 해야 될 시기니까. 그래서 SK 네트워크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택트 면접, 발음 좋습니다. 언택트, 엄밀히 와서 화상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 면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의 면접 방식과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화상 면접, 언택트 면접, 발음이 막 굴러가는데, 언택트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총 몇 가지? 10가지 준비했습니다. 10가지. 10가지. 엄청 많죠? 근데 뭐, 엄밀히 와서 이제 기존과 면접과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10가지 측면만 얘기를 할 건데, 10가지, 뭐, 첫 번째는 환경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적인 측면을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10가지요? 각각 10가지면 30가지인데? 그렇게 너무 힘들고요. 그거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조금씩 전체 10가지입니다. 전체 10가지. 그래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이거 왜냐하면, 이제 화상 면접이 아니고는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직접 가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환경은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적인 면, 화상 면접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환경적인 면을 좀 고려는 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환경적인 면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면접 시간을 지켜야겠죠. 그죠? 오프라인도 면접 시간을 놓치면 안 되듯이 이것도 온라인도 면접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겠죠. 근데 가끔씩 면접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밀히 와서 이거는 사전 준비 작업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존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보면 기존의 면접 시간보다는 더 좀 서둘러야겠죠. 아이고, 목걸이가 자꾸 나오네. 서둘러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서둘러서. 그래서 조금 일찍 하는 거,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고 면접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가장 기본일 수도 있지만, 이제 뭐냐면, 다른 일을 보고 다른 업무가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면접 시간에 임박해가지고 준비하거나 놓치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좀 그렇죠. 없다고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첫 번째는 인터뷰 시간을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소, 공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죠. 이 공간은 왜냐하면, 나에 대한 공간이 보여지는 게 화상 면접이고 언택트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방해 요소가 없는 조용한 공간이 낫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포멀한 것은 집이겠죠, 집. 근데 집에서도 요즘에 면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애매한 게, 이제 나는 면접을 저는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엄마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실제 있습니다. 실제 언택트 면접을 화상 면접을 하다 보면 저기 어머니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게 비단 요즘에 면접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동영상 실시간 강의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면 엄마가 저 밖에서 막 왔다 갔다 하시고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집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스터디룸도 괜찮습니다. 조용하다면. 그래서 그런데 하는데 밖에는 반드시 방해 금지라든지 면접 중에는 안내판을 혹시나 모르니까 붙여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시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면접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거는 카페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환경이 별로 안 좋다고 PC방 가서 하시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에 대한 문제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 나만 나오게 크로마키를 써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돈 들잖아요. 뭐 얼마 안 하긴 얼마 안 합니다. 1,000원 얼마 안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인데 그거 굳이 그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도 엄밀해서 방해가 안 받는 데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책꽂이라든지 뭐 좀 있어 보이라고 책상 이렇게 보이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책꽂이 책상들이 본인이 깨끗이 치워 놓으신다고 하더라도, 정리정돈을 한다라도, 문제는 뭐냐면 면접관 눈에 보입니다. 근데 면접관 눈에는 굉장히 잘 정리된 것보다는 좀 비정리가 안 된 부분이 더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는 좀 체크. 그래서 가급적 좋은 거는 단색 벽에 이렇게 기대서 하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그냥 심플한 게 가장 좋습니다. 심플하게. 그래서 단색 벽에 이렇게 기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건을 만드든지, 그러면 책상이 좀 옮기고 이런 게 지장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인터넷 환경, 캠, 마이크, 음량대에서 저 환경에 대한 점검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제 다른 친구들이랑, 뭐 요즘 화상 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이 많죠. 그걸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터넷 환경이 일단은 끊어지면 위험한 거니까, 안정적인 거는 그 집이 굉장히 포멀합니다. 그 다음에 화상이, 캠이나 이 카메라의 화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근데 완전 저하지는 좀 애매하겠죠. 그러다가 높이기 위해서 이걸 또 어머니한테 해가지고 카메라 산다고 하시지는 마시고요. 노트북의 캠 정도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기 때문에 캠을 통해 하는데, 이 캠에서도 좀 생각할 거는, 이거는 공식적인 면접이기 때문에 뽀사시하게 포토샵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면 컴컴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얼굴만 나오게, 이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과 캠 환경, 그리고 이제 마이크도 음량 테스트 해봐야겠죠. 그렇다고 헤드셋 끼고 있으면 애매하잖아. 그죠? 헤드셋 끼고, 그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마이크는 엄밀히 와서 없더라도 실제 그냥 컴퓨터에 요즘에는 외장 마이크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정 안 된다면 핀 마이크를 하나 사시는 것도 좋은데, 추천하면 돈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조명도 생각하셔야 돼요. 조명. 이제 화면에서 나의 얼굴이 뽀샤시하게 나올 필요는 없지만, 좀 선명하게 밝게 나오는 게 아무래도 신입사원 같거든요. 그래서 저 조명 있죠. 조명 이렇게. 그래서 뽀샤시하게 나오나요? 그래서 조명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위에 조명이 있고, 그렇다고 새로운 조명을 사기보다는 엄밀해서 이제 스탠드 있죠. 스탠드를 활용하시거나, 그 다음에 휴대폰 안 하잖아요. 그 휴대폰 조명을 활용하셔도 되겠죠. 후레쉬. 그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좀 보샤시하게 아니고 좀 얼굴이 환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환하게.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A4지나 달력을 이렇게 받쳐 놓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에 이렇게 A4지를 받치면 조금 더 환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그게 A4지나 뭐 달력 없다면, 그거 예전에 이제 한강이나 이렇게 놀러 가실 때 쓰는, 그죠? 알루미늄 돗자리, 그게 원래 반사판이거든요. 그런 걸 받쳐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경적인 뭐 세 가지. 첫 번째는 시간은 반드시 중요하다.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한 점검. 장소는 조용한 공간, 방해 요소가 없는데, 그래서 PC방이나 카페는 반대.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단색 벽이 그래도 가장 무난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 캠, 마이크, 음량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명에 대해서도 좀 밝게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A4지나 알루미늄 돗자리, 뭐 그런 거, 달력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좀 받치는 게 오히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비언어적인 거.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 말고 비언어적, 보이는 게 크잖아요. 이거는 화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다대다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면접관이 집중을 못해요. 줌처럼 막 띄워넣어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대다보다는 다대일로 되는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면접관 여러 명에 여러분 한 명이 보면,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뭐랄까 노트북에 이렇게 띄워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추천할 건데, 노트북에 띄우면 가까이 여러 명 면접관이 노트북을 보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모니터나 파워포인트, 큰 빔 프로젝터를 갖다 놓고 거기를 보면서 동시에 앉아서 질문하는 게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1대1로 하기는 또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비언어적인 캠 위치,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가 이제 너무 위, 우리가 셀카 찍듯이 너무 위나, 그 다음에 너무 아래, 이거 이상하겠죠. 그래서 가급적 시선을 이렇게 마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대부분 노트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웹캠은 노트북을 넣어버리면 이렇게 밑에서 위로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책을 이렇게 쌓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수평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맞추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크게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수평을 맞춰서 계속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 처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화면을 보면 안 됩니다. 어딜 봐야 되냐? 카메라를 봐야 된다. 여성분은 잘할 건데 남자는 못하죠.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시선이 잘 안 맞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보시면, 카메라를 응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끔씩 이제 화상 면접이기 때문에, 실제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를 띄워놓고 컨닝 페이퍼, 뭐 포스트잇으로 이를 붙여가지고 그걸 살짝 봐도 된다 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살짝 본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시선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면접관이 뭔가를 보고 답변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닝 페이퍼는 아예 안 만들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답변하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캠의 시선 처리를 좀 생각하고, 시선 처리는 수평이 가장 좋을 거고, 위아래보다는 수평이 가장 좋을 거고, 반드시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럼 친구들이랑 좀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화면보다는 카메라를 봐야 돼요. 특히 남자친구들 못해요. 여자친구들은 그래도 카메라를 잘 응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남녀 성차별 아닙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장이겠죠. 비언어적인 거. 복장은 상체밖에 안 나오겠죠. 서서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쪽 지금처럼 상체만 나옵니다. 상체만 나오기 때문에 바지는 뭐 하의는 마음대로 입으셔도 관계없잖아요. 상체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상체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장 차림이 낫겠죠. 그죠? 포멀하게 정장. 그리고 가끔씩 셔츠 바람이나 이런 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평상복으로 나오시면 진짜 애매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도 하시고, 기본적인 화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자세도 중요하겠죠. 근데 자세는 이렇게 삐딱하게 앉을 필요는, 그런 거는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언어적인 측면에서 제스처 생각입니다. 제스처를 저처럼, 제가 좀 제스처를 많이 쓰나요? 그래서 제스처를 뭐 오프라인의 면접 때는 제스처를 많이 쓰셔도 돼요. 쓰셔도 이제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화상으로 보기 때문에 제스처를 많이 쓰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집중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고 아예 쓰지 말라는 거 아니면 살짝 써도 되지만, 제스처를 너무 조금은 자제하자. 약간은.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이것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 처리. 수평으로 해놓고 반드시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연습을 하자. 연습해야겠죠. 두 번째는 복장은 기본적인 복장. 상체, 그러니까 하의는 입으실 수 없지만 실제 면접 복장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스처는 조금은 줄이자. 제스처를 너무 많이 쓰면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세 가지가 있고, 마지막은 언어적인 측면입니다. 언어적인 측면은 엄밀해서 기본 면접과 약간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네 가지만 일단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대부분이 다대 1, 혼자로 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다대 1로 된다면 구조화 면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메인 질문을 주고 추가 질문 하는 게 돼요. 그럼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지원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가장 기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보려는 거는 여러분이 진짜 일을 잘하는지의 직무적 합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조직의, 학생이 아니고 조직원으로 잘 할 수 있는지의 뭐냐면 조직적 합성을 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점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자꾸 묻습니다. 여러분의 계속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 경험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전지사다 붙여놓고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 속에는 큰 경험, 과대표 이렇게 적고, 롯데리아 알바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밖에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롯데리아 알바 할 때 코피 나서 바퀴벌 나서 이런 거. 경험에 대한 정리를 많이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짧은 시간에 면접관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큰 경험보다는 작은 에피소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과대표를 통해서 리더십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과대표 체육대회 때는 제가 이렇게 리더십인데 이렇게 해서 리더십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일단. 그래서 그거 경험 중심으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언어적 측면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십시오. 두괄식 답변이라고 합니다. 그죠? 면접관이 질문한 거 답변부터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이 있습니까? 아, 예. 제가 2학년 A 경우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하면 되겠죠. 면접관 말을. 가장 큰 성공 경험이 있을까? 3학년 A 경우에서 가장 큰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어떻게 얘기하면 자꾸
아, 예, 3학년 때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땠는데요, 어땠는데, 이런 식으로 길게 막 이어서 해버리면, 그리고 결론이 뒤쪽에 가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면접관의 집중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말을 따라 하자고요. 결론부터 반드시 얘기하자고, 두 갈식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두 번째는 여기 연관돼가지고 그 결론이 앞에만 들어가는 거냐? 앞에만 들어가면 자소서는 되겠죠. 근데 뒤에도 같이 들어가자. 뒤에도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화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언어학적으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앞에 결론이 있고 뒤에 결론 똑같은 결론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화상 면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에 얘기하고 설명하다 보면 논점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결론을. 그렇다고 결론은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결론 이런 장점으로 그냥 마무리해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연결하는 거는 한두 질문에만 답변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두 갈씩 답변하고 수미상관법 결론을 다시 한번 끝에 반복해주는 연습도 괜찮다 화상에서는. 세 번째는 길게 얘기하지 말자. 짧게 얘기하자. 이건 뭐냐면 자소서에 쓰듯이 자소서는 길게 써야 됩니다. 예, 현장 실습을 했는데 A 경험, B 경험, C 경험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어서 문장 형태로 길게 씁니다. 너무 짧으면 자소서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면접에 얘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길게 얘기하는데 짧게 끊었어야 된다. 가장 좋은 법은 화법은 뭐냐?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번 주 주말에 영화 봤었어. 재밌었어. 이런 내용이었어. 이렇게 짧게 얘기하죠. 면접 똑같습니다. 가장 큰 성공률 A 경우에서 가장 큰 성공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고요. 둘째 이렇게 했고요.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짧게 끊으십시오. 이걸 안 끊으면 여자친구들은 뭐뭐 했는데요. 요자만 계속 나오면 요자만 들린다는 거. 그리고 화상이기 때문에 짧게 끊어야지 명확하게 해야지만 들린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화상이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이거 그리고 마이크 음량이 잘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면접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 듣는 거예요.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듣거나 질문을 하셨는데 좀 명확하게 안 하셔가지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묻는 게 매너입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게 매너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게 매너입니다. 근데 화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은 크게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에 대한 다양한 정리,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 갈씩 답변,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전략, 좋다. 세 번째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핵심적으로 잘라서 얘기하자. 잘라서. 그게 오히려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들리고 화상이라는 특수성에 더 유리하다. 네 번째는 정확하게 질문이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짐작해서 답변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묻는 게 매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화상 면접, 언택트 면접 에 대한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10가지. 물론 이거 위에 다양한 것들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는 조금은 기본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화상 면접, 언택트 면접인데 혹시 저랑 해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댓글에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저랑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아시겠죠? 줌도 있고 다양한 방송 채널로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은 화상 면접, 언택트 면접에 대한 진짜 준비해야 될 필살기 10가지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다시 한번 찍어서 힘들어요. 감사합니다.